최순의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모두 전화 인터뷰로 대체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예, 지금 어디서 전화 연결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예. 어디 들어와서. 예, 지금 뭐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뭐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이 강화해서 이 3단계로 가야 한다는 이런 의견 조금 전에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엄중식 교수께서도 의료진들이 대체로 지금 바로 3단계로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평론가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일단 일반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사실 세 자릿수 이상의 환자가 지금 늘었고 지금 당장 어제만 해도 거의 397명, 400명에 육박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난 주 중에는 이게 수도권에만 확산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주말에 발표된 결과 보면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약 7천여 명의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나왔고 전북에서 나왔고 뭐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약 지금 30% 정도밖에 검사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는 이제 132명이 이제 확진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얼마나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 확진자 중에는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뭐 벌써 22%고 또 이제 지금 이게 대구 신천 지하고 이제 경우가 다른 것이 그때는 이제 그 젊은 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최근 환자들의 경향은 뭐 거의 뭐 3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라고 또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는 지금 이 무증상 환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증상이 없이 코로나를 겪는 환자가 지금 뭐 한 20%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무증상 환자는 스스로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파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정윤경 본부장도 이게 지금 감춰진 환자가 많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즉각 3단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정도에 3단계가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3단계를 안 하고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는 근거는 아무래도 3단계로 이제 추가로 올릴 때 그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들. 네. 뭐 예를 들면 2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뭐 100명을 넘어선다거나 뭐 일주일 내에 이제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이제 그 전날보다 2배 이상이 된다거나 뭐 이를테면 이제 더블링 효과죠. 예. 어떤 이런 형식적인 요건에 이제 너무 그 조치에 대한 기준점을 두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빠르면 1주 아니면 최소 2주가 걸린다니까 19일 날 2단계로 이제 수도권은 이제 조치를 취했으니까 한번 이번 주 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과감한 철저한 선제적 조치를 뭐 취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벌써 지금 선제적인 거라는 말은 이미 퇴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 격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저희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위험도 위기감 그리고 어떤 뭐 공포심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나도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한테 또 전파를 시킬지 모른다는 그렇죠. 어떤 그 특이한 위기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과감하게 딱 뭐 짧게 뭐 1주나 2주 정도 이게 사실은 3단계라는 건 거의 셧다운에 버금가는 거라서 사실은 뭐 정부의 부담이 없지는 않을 거라 그 부분은 뭐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을 우선으로 둔다 그러면 지금 빨리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참고로 이제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요. 이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1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모두 제한되고요.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고요.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이 중위험 시설까지도 운영이 중단되고 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휴업이 되고요.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필수 요인을 빼고 나서는 다 이제 그 재택근무하라는 거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휴업이고, 뭐 10명 이상, 그러니까 모든 모임은 이제 중지하라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로 인해서 미칠 어떤 뭐 경제적 파장이 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 사실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선은 방역이 먼저이지 않을까. 일단은 뭐 소통 대신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나 정말 저소득자들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근로를 못하고 노동을 못해서 정말 생계에 지장 있는 분들은 그 말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너무 때이른 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죠. 저는 예. 그렇게 순서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4329님, 8596님 다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내과 전문가 또 시사평론가 모두 지금 상황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갑자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이제 또 불씨를 땡겼고, 그래서 예. 저는 뭐 향후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지금 시기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먼저는 일단 당장 방역을 고삐를 죄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당정청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는 어떻든 야당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도 추경 편성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뭐 여당이 합의만 이렇게 결정만 한다면 쉬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일단 방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전 국민한테 지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지출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될 때는 어쨌든 대상과 뭐 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뭐 빚도 있고 지금 국가의 지금 채무 비율도 엄청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9849님은요, 이 정부에서 치료비를 다 대주니까 문제다. 이 광화문 집회에 가서 퍼뜨린 분들 치료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거 관련된 법안이 이제 이른바 이제 전광훈 처벌법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여당에서 잇따라 이제 발의를 하고 있고요. 뭐 광화문 집회에 대한 뭐 책임 공방은 뭐 다들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법안의 발의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건? 일단은 이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이제 목사 정치하는 이제 정치 목사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사실 코로나 전국에도 끊임없이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뭐 집회와 뭐 말씀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 8월 15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8월 이제 초부터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광화문 집회가 이제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거 맞고, 그 리더가 결국은 정광훈 목사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국민들이 사실은 이게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가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정치하고 종교하고 결합된 형태라는 게 그 또 교계에서도 지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 비판을 좀 늦출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코로나 전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는 그거에 협조를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지나치다는 이제 어떤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고, 이 신자들이 또한 어떻게 되냐면 그 검사를 받아라 그랬을 때 검사도 받지 않고, 또 이제 검사를 받아라 하는 거를 무슨 정치 탄압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게 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자체 허위 정보, 뭐 지금은 다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해서
뭐 가져가긴 했지만 뭐 허위 정보가 섞인 명단도 제출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예요? 확진 판단 받았는데 보고서 직원을 이제 뭐 이렇게 보고서 직원한테 뭐 침을 뱉었다, 뭐 바닥에 뱉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네. 그런 정말 몰사식한 행동을 하고 또 뭐 허구하고 너도 검사 받아봐라 이러면서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제 개탄스러운 행동을 그 소속의 신도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비판을 이제 안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게 정부 돈 쓰기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당장 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감염병에 걸린 이제 국민들한테 어쨌든 똑같이 치료를 하게 하고 검사를 받게 하고 이러는 건 맞겠지만, 행동이 지나치고 선을 넘을 때는 저는 그것이 자가부담이라는 그 어떤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당에서 이제 정광훈 처벌법을 발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재난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런 거고, 거기에 내용에는 징역도 처하고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처하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예, 법안을 이제 통과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예. 예. 아무튼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방역에 온 힘을 좀 기울여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주의 정치전망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